신랑 김태동 군과 신부 한영숙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먼저 수례 선생님의 인석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아주실 이배현 선생님은 대구 리스 이사 및 대구은행 뉴욕지사장으로 계셨고 현재 대구은행 개명지점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례 양가 혼주 접촉이 있겠습니다. 입장할 때는 뜨거운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다음은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야, 웃어. 지금 웃어.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 다음은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본인 서약. 신랑 김태동 군과 신부 한영숙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이제 신랑 김태동 군과 신부 한영숙 양은 그 일과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허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사합니다. 1988년 12월 4일 주례 이배현. 다음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례 선생님으로부터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신랑 김태동 군과 신부 한영숙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경사스러운 예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주신 친지 여러분께도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신랑 김태형 군은 서울의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 부산에서 남선조선 주식회사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이며, 신부 한영숙 양은 대구 여자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저와 같이 대구은행 개명지점에서 아주 알뜰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직원입니다. 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우리는 홀로는 살 수 없고 어떤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창조주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혼자 쓸쓸히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남자가 잠든 사이에 그 일부를 떼내어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동물을 지어서 그들이 함께 잘 지내는 된 것이 인류 최초의 부부이며 이들 부부가 말로 한 몸이라는 것이 이 때문에 연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녀는 서로 유별하고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이 쉽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올바른 화합으로만이 진정 완성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 앞에 같이 서 계신 김태동 군과 한영숙 양은 적어도 20여 년 이상 서로 상이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형태를 형성한 분들이지만 아주 특별하고 또 특별한 큰 인연으로 만나 전 생애를 같이 하려고 뜻을 정한 것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한 사랑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맺어지는 이 계약은 아무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두 분만의 성력입니다. 이제 한 몸과 같이 되었지만 사느라면 때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몸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결국 자해이며 자기일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 최상의 꿈과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히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길지 않은 인생 경륜이지만 지금껏 제가 깨달은 한 가지 평범한 행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 한편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 원만한 행복한 생활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앞날이 오늘의 행복감과 애정으로 언제나 뜨겁고 식는 일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해 항상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도록 하십시오. 좋은 삶이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랑 김태동 군과 신부 한영숙 양의 앞날에 하느님의 따뜻한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빌면서 이상 주례사에 가름합니다. 예, 애정과 열심히 살아가는 주례사 선생님의 주례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혼인을 축하하기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신랑 김태동 군과 신부 한영순 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따뜻한 건 없을까. 스쳐받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밀려오는 그 숨결보다 고분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행복.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날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스쳐받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우리 삼촌 제사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아드지요. 귀한 줄 알고 손을 한번 가봐. 뭐라? 안좀 봐, 서서 볼 뻔했다. 사오. 앉아.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본단 말이야. 머리 시집 올 때는 신혼여행 갔다 오나 안 오나? 그놈애들 그때 보면 안 되나 이 사람. 오늘 안 오셨잖아. 이거는 여수로 가는 입대야. 쫙쫙 넣어가지고 딱 먹지. 삼촌집은 뭐 기름 땄대는데 뭐. 아, 이거 뭐 몰랐고. 술 먹나? 왜 이래?
담고 사랑은 언제나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따뜻한 건 없을까. 스쳐받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밀려오는 그 숨결보다 포근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행복.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스쳐받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철철이 나라 안팎의 관광객들이 밀려온다. 그래서 그들의 발길이 한라산 원시림까지 외딴 바닷가까지 와닿고 그들이 몰고 온 바깥바람이 이 섬을 술렁이게 한다. 관광객들에게 제주도는 아름답고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섬이 된다.
짙은 안개가 끼거나 거센 바람이 몰아쳐 무트로 돌아갈 그들의 발길을 묶어놓는 일도 가끔 있지만은 이 변덕스러운 날씨마저도 그들에게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제주도의 얼굴들이 상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독특한 것임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하고 독특한 얼굴들이 누구의 손으로 어떤 까닭으로 빚어져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태초에 사람이 없던 제주에 불연히 새 신인이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니 이것을 삼성혈이라 한다. 새 신인 중 우두머리가 고울라, 다음이 양을라, 셋째가 부울라였는데 어느 날 동해의 병랑국으로부터 흘러온 새 공주와 만나 결혼한 후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오곡을 뿌리고 가축을 길러 인간 세계를 이루어 놓았다는 개국설화가 전해진다. 그로부터 900년이 지난 뒤에 호시를 왕으로 삼아 국호를 탕나라 했고 그 후에 탐나로 개칭했다. 한반도의 남쪽 바다, 곧 제주 해협을 제주 토박이들은 제주 바다라고 부른다. 이 제주 바다는 귀양 오던 사람은 빼놓고 제주 사람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눈물과 한숨의 바다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무태대한 제주 사람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스며 있는 바다요. 꿈과 사랑과 죽음의 섬인 이어도에 대한 애끓는 노랫가락과 전설을 만들게 한 바다예요.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쪽에 태평양 바다에 자리 잡고 있는 화산도로 목포에서 88마일쯤이 부산이나 대마도에서는 170마일쯤이 떨어져 있다. 이 섬은 동서의 길이가 73km이고 남북의 길이가 41km인데 달걀처럼 생겼으며 해안선의 길이가 253km나 되며 지도상에는 동경 126도 10분에서 126도 58분, 북위 33도 6분에서 33도 34분에 위치하고 있다. 항공기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진주, 여수 6개 도시에서 출발하며 카페리오는 부산, 목포 그리고 완도에서 출발한다. 제주도에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큰 설문 대할망의 설화가 전해온다. 이 할망, 곧 할머니는 얼마나 힘이 세고 몸집이 컸든지 한라산의 왼발, 산방산의 오른발을 딛고 앉아 빨래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속옷이 없었던 설문 대할망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속옷을 지을 명주 백동을 마련해주면 제주도와 목포를 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이 힘써 모은 명주가 아깝게도 99동밖에 되지 않아 제주도는 섬으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한다. 흉년이 든 어느 해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던 설문대 할망은 그만 실수로 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 죽을 다 먹고서야 어머니를 발견한 아들들은 목숨을 끊어 한라산 계곡의 500장군 바위가 되었고 그들이 토해놓은 피가 살아나 철쭉꽃을 피워 한라산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일찍이 세계의 유명 언론인들이 격찬한 바 있는 신비의 섬 삼다도 제주는 신이 내려준 천혜의 낙원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조상들의 피땀 어린 위대한 싸움이 있어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평양 물결을 거슬러 오르내리며
한라산록을 헤매이며 남녀 구별 없이 일하는 근면한 삶이었으니 거지가 있을 수 없었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을 이루어 왔으므로 집의 대문마저 필요 없었다. 삼다 삼문은 이렇듯 제주인들이 혹독한 환경과의 투쟁에서 형성되어 온 생존 방식이며 정신이다. 주인이 집을 비울 때 마당 입구에 걸쳐놓는 나무를 정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걸쳐놓은 것은 집주인이 잠시 이웃에 갔다는 표시이고 두 개를 걸쳐놓은 것은 어른이 없으나 아이들이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표시이며 세 개를 걸쳐놓은 것은 주인이 멀리 출타하여 없으니 다음에 와달라는 표시이다. 이러한 정랑을 걸쳐놓기 위하여 돌에 구멍을 뚫어서 세워놓는 것을 정주석이라 하는데 이 정랑과 정주석이야말로 산모의 섬 제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풍습 중의 하나이다. 젖빛 흰 구름에 몸을 감추고 조용히 미소 짓는 한라산의 침묵은 모든 제주인의 얼굴이며 인고의 시간을 함께한 마음의 고향이며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 있는 어머니의 품이다. 해발 1950m의 정상에 올랐으면 손을 흔들어 은하수를 잡을 수 있다 해서 한라산이라 불려지는데 봄에는 왕벚꽃, 철쭉꽃 등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길가의 유도화가 사람들을 반기며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고 겨울산의 소라는 장관을 이루며 눈 속에 동백꽃이 한층 멋을 준다. 옛날 한 사냥꾼이 한라산 정상에 올랐는데 그만 아차 실수를 하여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말았다. 옥황상제는 벌컥 성을 내 한라산의 봉우리를 뽑아서 서쪽으로 내던져 버렸는데 그것이 지금의 산방산이 되고 산봉우리를 뽑아버린 자국은 움푹 패어져서 백록담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세상에서 해녀가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 등으로 한국의 해녀는 모두 제주 해녀뿐이며 제주는 곧 해녀 발생지인 곳이다. 잠녀라고도 불리우는 제주의 여신 해녀들은 추운 겨울에도 20m에 가까운 물속에서 2분 정도를 거뜬히 견뎌내며 작업을 한다. 10세에 자명을 배워 60세에 이르기까지 해녀들은 사철 바다와 더불어 산다. 이러한 해녀들이 해왁과 비웅박을 타고 다니며 창파 시임에서 일생을 호소해야 하는 자신의 팔자 신세를 원망하면서 노래를 쏟아놓으니 제주도는 해녀들이 부르는 해녀 노래로 하루가 열리고 갇히고 했던 것이다. 누군가 돌하루방이 웃고 있다고 했고 누구는 또 화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제주인의 얼굴이라 했다. 제주도 어느 곳을 가도 쉽게 눈에 띄는 이 속성은 구송목이란 이름이 널리 쓰였으나 현재는 옛날 아동들이 부르던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의 돌하루방이 대표적인 명칭이 됐다. 원래의 돌하루방은 제주에 모두 47기가 남아있으며 형태는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니 공통점은 감투를 눌러 쓴 밑으로 부리부리한 큰 눈, 자르병 같은 코, 단정이 굳게 담은 입술에 두 손을 배에 모으고 있는 모습인데 해학과 익사를 풍기고 볼수록 친근감을 더해준다. 오늘도 돌하루방은 옛날 제주섬 주민의 고난과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채
묵묵히 제주를 지키고 있다. 남한 최고의 영봉 한라산의 넓은 가슴 속에 파묻히듯 겸손한 도시 제주시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함께 흐른다. 연중 덥지도 춥지도 않은 연평균 섭씨 15도의 해양성 기후를 띈 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다정스레 맞이한다. 제주도의 제1부도 제주항 주변에서 탁동에 이르는 방파제길은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주 시민들의 휴식처이고 신혼부부들의 멋진 산책로이며 탁동 바닷가를 끼고 즐비하게 운집해 있는 횟집에서는 항상 살아있는 해산물을 즉석에서 요리해주기도 한다. 관덕정은 제주 목사가 무사들의 훈련을 지휘하고 사열을 하던 곳이었을 뿐 아니라 관민이 서로 더불어 의논하거나 잔치를 베풀던 장소였다. 또한 죄인을 다스릴 때의 장소로 수백 년 제주 역사를 간직한 채 묵묵히 자리 잡고 있는데 정자 정면에 있는 제액은 안평대군의 글씨라고 하기도 하며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악의 이산해의 글씨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 충분한 고증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파도치는 바닷가에 마치 거대한 용이 입을 벌리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용도암이라 이름 붙여진 이 괴암은 약 10m 높이의 용머리가 언제 승천할지 모를 듯이 끊임없이 용투림하고 있다. 용연 바로 위에는 약 40m 길이의 구름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곳 중간쯤에 다다르면 평화롭게 그지없는 용연의 잔잔함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신용이 사는 연못이라 해서 용연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영주 12경의 하나인 이곳은 옛날 제주 목사가 교체될 때마다 연못 위에 배를 띄워놓고 술잔을 즐기며 시를 읊던 곳으로 용연 야범이라 한다. 사라봉은 제주시 동쪽 외곽 지역에 위치한 봉우리로서 깎아놓은 듯한 절벽 밑으로 세차게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이 일품이다. 해가 질 무렵 바다로 스며들어가는 낙조의 풍경은 예로부터 사봉 낙조라 하여 영주 12경 중의 1경으로 꼽을 만큼 절경이며 동쪽 산마루터기에 보림사가 있어 조석으로 목탁 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모충사에는 20m 높이의 기념탑 3개가 우뚝 솟아 있는데 중앙에 위치한 기념탑은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의 해산으로 국권의 위기에 봉기한 의병들의 위국 충절심을 높이 기리고 있는 의병 항쟁 기념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탑은 기생으로 돈을 벌어 사회 사업을 한 의녀 반수 김만덕의 기념탑이며 세 탑 중에 왼쪽 탑은 독립운동가인 순국지사 조봉호 선생의 기념비이다. 삼성열 동쪽 제주산 검은돌로 지어진 이채로운 건물이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이다. 제주도의 그 독특한 민속, 또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후세 교육을 위한 것이고 제주 고유의 민속유물과 동식물 및 지질에 관한 자연사 자료가 수집 전시되고 있는데 민속 전시실에는 옛부터 이어져 오는 탑라인의 생활 양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옛 제주인의 삶을 엿보게 하며 자연사 전시실에는 제주도 자연 환경의 실체들을 수집 전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제1횡단도로변에 위치한 목서원은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는 자연석과 초록나무의 고사목 뿌리를 연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돌과 나무로 연출한 갑돌이의 일생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갑돌이와 석순이가 결혼을 하여 생활하는데 갑돌이는 열심히 일을 해서 소문난 부자가 되지만 물질의 부 앞에서 정신이 오염되어 아내의 기도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만해진다. 신은 갑돌이에게 일주일 동안 무서운 번민을 하게끔 만들어 갑돌이는 무절제했던 정신세계를 스스로 뉘우치게 된다는 내용이다. 제주 향교는 태조 원년인 1392년에 설립된 유학의 전당이다. 오랜 역사를 대변하듯 우거져 있는 30여 그루의 장속 밑으로 마련된 경내에는 개성사, 대성전, 명륜당 등이 있으며 대성전에는 공자, 맹자, 안자, 증자, 자사의 오성과 여러 현인들의 위패가 보존되고 있다. 고려 삼별초 항목유적지는 제주시로부터 자동차로 약 25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려 원종 12년 진도에서 여몽연합군에게 패하여 쫓긴 삼별초가 제주에 입도하여 최후까지 항거하다 장렬하게 전사한 곳이다. 항몽순입이, 항파두성, 장수물, 살맞을돌, 박원봉 등의 유족들이 자리하고 있어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조상의 얼을 느끼게 되어 숙연해진다. 약 250만 년 전 한라산 일대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성된 이 용암굴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동굴이다. 이는 동굴 위를 덮고 있는 모래가 빗물에 용해되어 이온 상태의 석회수로 변하면서 동굴 내부까지 스며들어 새까만 용암 동굴이 황금빛 종유 동굴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 일대의 14만 7천여 평의 천연 용암 동굴지대에는 협재굴, 쌍용굴뿐만 아니라 황금굴, 소천굴, 제남굴 등도 산재되어 있다. 특히 쌍용굴은 용 2마리가 굴 내부에 있다가 빠져나간 듯한 형체가 굴 천장에 뚜렷이 새겨져 있으며 외부로 이어져 있는 천장의 이중굴이 그 신비스러움을 더해주는 곳이며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20년) 전부터 제주 기후에 맞는 각종 희귀 묘목을 구해와서 만든 한림공원은 수많은 열대성 식물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새로운 관광의 명소이다. (1971년부터) 이 항무지였던 백사장에 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종자들을 수입해서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춥고 마르라고도 하는 수월봉엔 언제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을 두고 한숨 같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이곳. 병져 누운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하려다 천의 절벽으로 떨어져 죽은 여동생을 잃고 열일해 동안 목 놓아 울었다는 녹고의 전설이 스며 있는 이곳. 지금도 이 언덕 밑으로 촉촉하게 흘러내리는 물이 있어 사람들은 녹고의 눈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비자림은 수령 300년에서 600년에 이르는 비자나무 2만 9천여 그루가 약 13만 5,600평에 달하는 넓이에 자생하여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며 단일 수종으로 이만한 넓이에 자생하는 것은 세계 제일이라 한다. 그리고 비자나무 등골에는 각종 난들이 자생하고 있다. 세계 최장의 천연 용암 동굴인 만장굴은 화산 분출 시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면서 형성된 총 연장 13,422m의 동굴이며 오묘하고 극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만장굴 입구는 모두 세 군데인데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입구는 제2입구이고 여기서 거북바위까지 600m, 거북바위에서 돌기둥까지는 400m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 북제주군에 속하고 있는 섬들 중 유인도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차귀도인데 해양 자원이 풍부하여 소득이 많으며 잘 알려진 무인도로는 토끼섬이 있는데 문주란의 자생지로 유명하다. 제주도 내에서 기후가 가장 온화하고 바람이 적은 서귀포는 귤,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열대 작물 지역으로 유명하다. 투명하리만큼 맑은 물결이 밀려와 부딪히는 해안과 바닷속의 풍부한 어종은 현란한 산호초들과 함께 여행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또한 1981년 중문면을 통합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중문 종합단지를 조성한 이곳은 제주도가 국제 관광화하는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중 마린파크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여러 폭포 중 그 규모나 경관에서 으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천지연 폭포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그 장엄한 토양학을 연출해내는 천지연 폭포를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에 도취되고 만다. 서귀포 시민의 휴식처인 삼매봉 앞바다에는 거대한 바위 외돌개가 우뚝 서 있다. 고기잡이 나간 할아버지가 태풍으로 돌아오지 않아 바닷가에서 하르방 하르방을 외치다가 바위가 된 할머니와 그 후 신기하게 파도에 밀려와서 할머니 바위 옆에 이르러 바위가 된 할아버지의 애틋한 전설이 서려 있어 더욱 외로운 바위다. 서귀포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방폭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로 더욱 유명한데 폭포 양쪽으로 이어져 있는 기암절벽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라산 서남능선이 푸른 바다와 닿아 있는 곳 중문은 현재 제주도에서도 가장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중문은 한라산의 백록담, 영실기암에서부터 산방산, 화순항, 서귀포 지역까지 사방 16km 내에 유수의 관광명승지를 포용하고 있어 종합관광단지로서의 최적지가 되고 있으며 최신식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은 국제적이다. 규모의 골프장 등의 위락시설을 비롯하여 갖가지 시설을 고루 갖춘 이 국제적 관광단지 개발에 전 국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문 종합관광단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천재교 밑에 있는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진 폭포가 바로 천재연 폭포인데 먼 옛날 선녀들이 밤이면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곤 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재연 폭포와 중문 관광단지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아치형 다리가 선임교다. 우리 고유의 오작교 형태를 응용하여 꾸며놓은 이 선임교 양옆에는 초대형 선녀상이 조각되어 있어 더욱 아름답다. 제주시를 건너 서귀포에 다다를 때쯤 우아한 모습으로 서귀포 해안을 수놓는 세 개의 섬은 서귀포 70리에 한 점, 두 점, 세 점 곱게 곱게 떠 있다. 서귀포 해안 서쪽 바다에 위치한 범섬은 그 모양이 마치 범과 같다 하여 호도라하며
섬 북서쪽에 몇 개의 큰 동굴이 있어 그 경치가 아름다운 섬이다. 문도는 기후가 온화하여 한겨울에도 모기가 죽지 않아 모기 문자를 써서 문도라고 하는데 바다 낚시로 유명하다. 제주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성산포의 성산봉에서 바라보는 일출 광경은 영주 12경 중 가장 뛰어난 풍경으로 이것을 성산 일출봉이라 한다.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일출 광경은 제주 특유의 날씨 탓으로 쉽게 그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그 모습을 한 번 본 사람은 평생 두고 잊지 못할 꿈속의 경치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산방산은 남제주군 안덕면에 있는 웅산인데 그 산방산 중턱에 굴이 있으니 산방굴이라 하며 이 굴 안에 있는 절이 산방굴사이다. 산방굴에서 내려다 보이는 들판과 해안선의 모습은 뛰어나고 아름다운 경치다. 산방산의 줄기가 급히 바다로 이어져 기암절벽을 이루면서 언덕을 형성한 이 해안은 그 모양이 마치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하여 용머리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해안은 최초로 외국에 한국 및 제주도를 소개한 책자 하멜 표류기를 저술한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 된 표류 지점이어서 이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 그 옛날의 망망대해를 회상케 하고 있다. 초사 김정희 선생은 현종 6년 제주도에 유배되어 9년간 이곳에서 생활하셨다. 선생님은 제주도에 구양을 오셔서 아주 외롭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덕분에 우리 제주도 유생들로서는 높으신 선생님이 학문을 경학, 금석학, 서도, 신문, 서예, 수학을 동부 축산도로의 마지막 지점인 표선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민속촌은 옛 제주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전통 취락단지를 구성해 놨으며 각종 민속품과 민속공예 장인들의 솜씨도 직접 구경할 수 있다. 우리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육지부의 그 민속문화와 천연 다릅니다. 이래서 해방 전부터 쭉 하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그대로 살려볼까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그 희망이었습니다.
남제주군에 있는 성읍 민속마을은 옛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의 실제적인 마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제주인의 삶을 같이 호흡해 볼 수 있다. 제주 남단에는 3개의 섬이 있는데 형제섬은 형제처럼 다정하게 서 있는 크고 작은 2개의 돌섬으로 낚시터로 애용되고 있다. 마라도는 제주 본도에서 11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 둘레는 가파른 낭떠러지이다. 오랜 세월 전에 섬 전체에 불이 나서 지금도 뱀, 쥐, 개구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마소의 분비물을 말려 땔감으로 사용하는 생활 방식도 특이하다. 국제 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마라도 등대가 오고 가는 선박들의 길잡이 구실을 함으로써 더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최남단 마을이다. 한라산 동쪽 허리를 감아 제주시와 서귀포를 잇는 남북 횡단도로가 제1횡단도로인데 도로에서 보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가지 전경과 바다의 풍경이 장관을 이루며 이 도로 주변에는 관음사 등의 많은 명승지가 있다. 난대 상록수림이 우거진 가운데 높이 약 5m 정도의 폭포와 작은 연못이 있어 아름다운 돈내코 유원지는 전 제주민의 휴식처로 이름나 있다. 특히 다른 계곡에 비해 물이 맑고 차가울 뿐만 아니라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찾고 있으며 겨울 딸기와 한란의 자생지로도 유명하다. 제2횡단도로는 한라산 서쪽 능선을 횡단하는 도로로서 한라산을 등반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99골, 어리목, 영실 등의 등산로를 경유하는데 우리나라 국도로서는 가장 높은 1100고지를 지나기도 한다. 이 도로는 제1횡단도로와는 달리 탁 트인 시야에 펼쳐지는 광활한 초원의 모습이 멋있고 가을이면 억새가 숲을 이루어 눈이 부시고 겨울이면 피어나는 설화가 장관이다. 제주도 소남단에 있는 송악산 근처에는 백봉이 되지 않아 호랑이가 살지 않는다는 전설의 99공이 있다.
어성생 저수지는 어성생학의 서북쪽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한발 기록이다 하며 제주 시민의 유일한 상수도원이 되고 있다. 이 일대의 야산에는 가을철이면 억새가 숲을 이루어 빛을 반사하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황금 물결이다. 오백나한이라 일컫는 이곳은 마치 신령들이 사는 듯한 영스러운 풍경을 이룬다. 영실기암이라 하기도 하는 이 일대의 모습이 마치 석가열애가 법화경을 설법하던 영산과 흡사하다 해서 영실동이라 했다. 동부 축산도로는 제주도의 동부의 목장지대를 관통하는 산업도로로서 이 일대는 대서축 화산들이 현저하게 발달돼 있으며 시원하게 뻗어있는 초원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만든다. 바깥둘레 2067m, 내부둘레 756m이며 깊이는 최고 140m의 거대한 웅덩이인 상금부리는 분화구로서 기온의 변화가 심하지 않아 난온대 고산 식물이 420여 종에 달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큰 하나의 식물군이기도 하다. 송당 목장은 예로부터 쇠태우리, 말태우리라고 불리웠는데 이 광활한 초지에는 지금 크고 작은 목장들이 제각기 들어서 있다. 차를 타고 달리든 말을 타고 달리든 이 길은 그 옛날의 목동들처럼 거칠 것 없이 산야를 호흡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역사와 세월의 흐름 그리고 문명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경치가 많아져 안타깝기 그지없다. 영주 12경 대신 신영주 12경을 추첨해 본 적도 하지만 어디 그 옛날의 풍류만 할까. 성산 일출 마치 둥근 불덩어리가 바다에서 솟아나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것 같은 감동을 주는 경관. 영실기암 한라산 정상 서남쪽의 기암들과 주위의 울창한 숲과 진기한 화초들,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의 일대 장관. 산포조, 산지포에서 한가로이 낚시질하는 풍경. 녹담 만설, 이른봄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백록담 정상에는 아직도 흰눈이 덮여있는 아름다운 모습. 고수 목마, 봄철의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말대의 모습. 영구춘화,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피는 철쭉꽃의 경치. 귤림 추색, 늦가을 제주시에 올라서 바라보는 귤밭 풍경. 산방굴사, 산방굴사에서 바라보는 해안선의 풍경. 용연야범, 배를 띄운 용연의 밤 풍경. 서진노섬, 서귀진의 섬에서 바라보는 서귀 해안의 절경과 여름철 저녁 때 남쪽 하늘의 남극 노인성을 바라보는 경치. 정방하폭, 서귀포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바라보는 정방폭포의 경치. 사봉낙조, 사라봉에서 한라산을 등 뒤로 두고 바다로 해가 지는 석양의 풍경. 이것이 영주 12경이다. 오늘날에도 제주의 결혼 풍습에는 육지와 다른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다. 특히 결혼식 전날 가문잔치라는 전야제를 하는데 친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들며 결혼을 축하한다.
흑산호는 제주가 세계적인 명산지로서 주로 목걸이, 액세서리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산호 그 자체의 신비스러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해군을 막아준다는 이유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야산이나 들에서 쉽게 눈에 띄는 제주의 묘지는 몇 가지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묘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인데 가축으로부터 봉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묘역을 구성하여 조상을 위한 경건한 장소로 삼는데 제주인들은 이를 산담이라고 한다. 구상나무나 참나무를 통째로 이용하여 건조한 이 배는 터배, 떼배, 태우라고 불리우는데 웬만한 풍파에도 전복되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어획물을 적지 않은데도 편리하다.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유물이지만 오늘날의 제주 어촌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수도가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물이 귀해 멀리서 구해야 했기 때문에 아낙네들은 주둥이가 좁은 물허벅과 그것을